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퀀텀 피노메나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고전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빛은 electromagnetic wave,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점입자 이렇게 표시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해서 자, 빛은 포톤으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은 우리가 블로 스테이트, 밴드 구조를 가지는 블로 스테이트로 이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포논으로 취급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더 컴플리트한 픽처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가능한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렉트론에 의한 빛의 흡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포톤 하나를 흡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 일렉트론이 이제 해당이 되는 그것만큼 점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톤의 모멘텀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거의 수직하게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 보존을 생각하면은 거의 같은 블로우 스테이트로 전이를 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전이하게 된다. 즉슨 다시 말하면 인터밴드 트랜지션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결과물로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요 하나의 우리가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기는 어떤 에너지 트랜스퍼 과정과 그 다음에 또한 다이폴 모멘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기 이거 얘기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컴플렉스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뭐 다 뭉뚱그려서 입실론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기술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허수 부분이 어떤 에너지에 우리가 흡수랄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이게 지금 유전 반응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전이에 생기는 에너지 흡수 과정이 입실론 2를 주게 되는 거고요. 앞에 그 포멀리즘에서 그다음 그때 연관된 파동함수의 변화, 전자 구름의 변화에 의한 어떤 다이폴 모멘트의 어떤 생성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렉트 리스판스에 의한 다이렉트 리스판스가 해당되는 그게 이제 입실론 1 실수 부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전이들이 이제 모든 물질에서 버티컬 트랜지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밴드갭 이하에서는 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일렉트론이 없기 때문에 일렉트론 홀 페어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하고 그냥 쭉 포톤이 통과를 하지만은 그 밴드갭에 해당되는 거에서부터는 수직한 어떤 그런 다이렉트 밴드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수직한 전이가 가능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흡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때 이 흡수가 올라가는 그 정도는 이 덴 서브스테이트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 같으면은 이게 그 가장 작은 밴드갭에서는 에너지는 가능하지만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의 포너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전이를 인다이렉트 트랜지션을 우리가 이제 이룰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확률이 작다. 확률이 작아서 굉장히 흡수가 작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에너지가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이렉트 트랜지션 혹은 이제 버티컬 트랜지션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트랜지션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진 다이렉트 트랜지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의 경우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드로드 모델로 잘 기술됐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프리퀀시보다 아래쪽에서는 이 반사가 거의 1이 되는, 그러니까 n이 0이 돼서 n이 0이 돼가지고 거의 이게 r이 1이 되는 됐었지만 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카파가 이제 업섭션이 없고 그냥 트랜스페런트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나왔었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근데 이제 n equal 0인데 n equal 0이 다시 말하면 이게 r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 0에서 r이 1이라는 얘기는 실은 이제 n이 0이랑 같은 건데 이게 우리가 밴드를 한번 봐보면은요. 밴드를 봐보면은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지금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에 이제 밴드가 이렇게 여기까지 채워졌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셨던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버티컬 트랜지션 그러니까 채워진 엘렉트론에서 비워진 상태로 수직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화살표 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한데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흡수가 가능하면은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에너지 트랜스퍼에 해당이 되는 그거는 유전율의 이미지너리 컴포넌트인데
그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En 카파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n이 실은 0이 아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n이 0이었을 때 이제 r이 1이었지만 이게 n이 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은 이게 그 반사가 완전히 1로 될 수가 없고요. 조금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드루드 모델에서 이렇게 1이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밴드를 들여다보면은 여하튼 우리가 인다이렉트 트랜지션들이 버티컬 트랜지션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게 흡수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 좀 특히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굉장히 보면 아주 샤프하게 떨어지는 리프렉티비티가 상당히 이렇게 아주 그냥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 이제 R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N 값이 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조금 더 흡수가 잘 일어나는 에너지대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에너지를 이게 보면 이게 대략 한 1.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건데 그게 밴드 구조내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여기 밴드하고 여기 밴드, 그다음 여기 밴드하고 여기 밴드가 대략 사이의 간격이 그 정도 됩니다. 한 1.5 정도 비슷하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실은 원래는 디제너레이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레티스 때문에 우리가 스플릿 디제너레이트가 벌어졌던 이제 그런 밴드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의 간격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서 이게 보면 다시 말하면 채워진 거에서 이쪽으로 비워진 걸로 갈 때 해당이 되는 그 에너지대의 흡수가 가능한 상태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리가 전위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두 개가 따라 벌어지는 쪽이니까 그 특정한 에너지대 개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반면 두 개가 나란히 가게 되면은 계속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전이할 수 있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5 EV에서는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N 값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에스펙트까지 다 우리가 이제 밴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이제 카파, 실버, 골드 세 개 노블 메탈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다 보면은 이제 S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게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밴드를 보면은 이런 식의 쭉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채워진 여기 가운데 쪽에 넓게 평평한 밴드가 D 밴드였었고 많이 휘어진 거가 이제 S 밴드였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vertical transition, 그러니까 이 채워진 거에서 비워진 것으로 가는 전이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그 금속과는 달리, 알루미늄과는 달리, 알루미늄 지금 밸런스 일렉트론 3개니까 꽤 위쪽까지 채워졌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래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전자들 간의 그 트랜지션 에너지는 꽤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전자 프리한 S에서 뭐 다른 S로 가는 것. 이거는 시작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요때예요. 여기 찾아보면은. 근데 대략 4eV 정도거든요. 4eV니까 이 정도면 이거 4eV면 비저블 라이트를 넘는 거죠. 그죠? 넘는 거니까 비저블 라이트에 의해서 그렇게 흡수는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 S에서 S로 가는 거. 여기 앞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순수한 그 자유전자들 간의 그 버티컬 트랜지션에 의해서 꽤 흡수가 되고 그거 이제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는 에너지가 좀 커서 비저블 라이트는 이쪽 전위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D밴드에서 S밴드로 가는 에너지는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게 여기 화살표인데 2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보면 여기가 지금 D밴드 채워진 거고 포메 레벨 살짝 위쪽에 지금 비워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딱 가는 게 2eV 정도예요. 이게 혹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2.2eV 정도. 자, 그렇다는 얘기는 2.2 일렉트론 볼트 붙어서는 이게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밴드의 모양을 보면은 D밴드는 평평한 반면에 S밴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EV에서 붙어서 연속적으로 쫙쫙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쭉쭉쭉쭉 흡수가 되는 거고 그게 꽤 그거를 전위를 일으킬 수 있는 일렉트론도 개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2.2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혹은 웨이브랭스로는 560 나노미터 이상의 560 나노미터 이하의 웨이브랭스를 가지는 그런 빛들은 흡수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다시 말해 흡수가 일어난다는 건 뭐다? 리플렉티비티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에서 이슈론 2가 생기고 n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n과 카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이상에서는 이게 흡수가 일어난다니까 리플렉티브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카파의 경우에는 리플렉티브 원래 플러스 오브 프리퀀시는 이쪽이거든요.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훨씬 전에 뚝 하고 떨어집니다. 리플렉티비티가 왜? 바로 그거는 D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루드 모델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D일렉트론 밴드, D밴드에서 비어있는 S밴드로의 옵티컬 트랜지션, 광학 트랜지션을 통해서 그게 뚝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카파, 골드, 실버마다 이게 D밴드하고 이게 D밴드의 위치가 달라요. 이 D밴드의 그 중심 위치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카파가 지금 이제 카파가 이게 이제 요런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니까 이게 좀 앞에 있는 거꾸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요렇게 떨어지고 이게 지금 웨이브랭스가 짧아지는 거고요. 짧아지는 거고 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560 나노미터였던가요? 이게 560 나노미터 거기가 요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파는 보면은 요때 그 이 정도의 빛을 반사를 하고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은 얘가 잘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색깔 여기 빨간 색깔 누런색들을 갖다가 합친 거가 뭐냐? 바로 카파의 색깔이에요.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이런 색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색깔 본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간 빛이 반사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골드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D밴드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때부터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로 약간 더 노란색을 더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는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약간 더 노란색을 반사시킬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실버 같은 경우에는 더 D밴드가 아래쪽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업서브션이 일어나는 거가 D밴드에서 S로 나는 그 업서브션 H가 약 4eV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더 뚝 이 정도 약간 비저블 라이트 정도에서 얼트라바이올릿 정도에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저블한 영역은 전구간에 대체적으로 고르게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이런 색깔은 실버는 이게 다 우리 샤이니한 모든 빛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반사시키니까 우리가 흰색 화이트 어떤 그런 우리가 색깔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렉턴스가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 그래서 알루미늄과 우리가 실버로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색깔을 다 잘 반사해 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죠. 이 D밴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드루드 모델로 의하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D밴드에서 S로 가는 그 흡수 때문에 이런 다른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아주 그런 재밌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거는 이제 엑시톤이 되겠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렉트론 홀 페어가 빛을 흡수를 하면은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지는데 일렉트론 홀 페어는 각각은 블루 스테이트니까 원래 이제 무한히 퍼져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서로 이제 하여튼 웨이 패킷으로 뭐 있다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이제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차지고요. 홀은 플러스 차지죠. 그죠? 자, 홀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실은 구멍이 뭐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니까 그게 왜 플러스 차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홀은 원래 홀이 이제 그 홀 자리에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중성이죠. 일렉트론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론이 하나가 부족한 거니까 플러스 전화 띄는 겁니다. 이펙티브하게. 오케이. 그래서 홀은 진짜로 차지가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어트랙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마치 우리의 수소 원자에서 플러스 양성자와 전자가 끌어당기듯이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수소 원자 같은 그런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엑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엑시톤에서 이건 익사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여기가 되었는데 그게 서로 이제 여기 된 상태이지만은 어떤 우리가 두 개가 바운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엑시톤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같은 엑시톤 일렉트론 홀 페어는 우리가 이제 그 공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그 엑시톤은 그게 이제 얼마만큼 사이즈가 크냐, 그리고 두 개 얼마만큼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좀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서로 이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프리 엑시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프리한 건 아니고 이거는 서로 바운드는 좀 크다라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와니어 엑시톤이라고도, 와니어 마트 엑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렉트론 홀이 거의 레티스 한 몇 개 정도 간격으로 이게 바짝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위 프랭칼 엑시톤 혹은 이제 타이틀리 바운드 엑시톤, 뭐 이름이 명확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선은 이제 와니어 엑시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와니어 좀 큰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일렉트론 홀 두 개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널찍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를 다 보지 않고 마치 유니폼한 그런 우리가 다이렉틱 머티리얼에서 하나 애가 둘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실리콘을 도핑을 했을 때, 그래서 알세닉을 도핑을 했다? 그러면 알세닉의 플러스와 일렉트론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내가 원자들을 갖다가 뭐랄까 이펙티브 미디엄, 유전율의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는 이펙티브 미디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소원자 모델로 풀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알세닉 플러스 대신에 여기서 홀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 일렉트론하고 거의 같은 무게죠. 이거 물론 이펙티브 매스니까 이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일렉트론만큼 이제 가벼운 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홀은 또 같이 동시에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세닉 플러스 딱 공간적으로 가둬져 있는데 반해서 그걸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둘이 이제 궤도 운동 빙글빙글 하면서 또 그게 또 돌아다닐 수도 있는, 이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 구조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소원자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앞이랑 비슷하게 이제 좀 대체가 돼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수소원자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쿨롱 포텐셜이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로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쓰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다이렉트 콘스탄트가 스테릭 다이렉트 콘스탄트냐 아니면은 옵티컬 다이렉트 콘스탄트냐,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유전율이 그 이온의 컨트리뷰션까지 이온 플러스 일렉트론 들어가 있는 스테릭 다이렉트 콘스탄트하고 일렉트론만 들어가 있는 옵티컬 다이렉트 콘스탄트 두 가지가 있었죠. 둘 중에 뭐를 써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스태틱하게 가만히 있을 때 홀이 있고 일렉트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느끼는 거기 때문에 스테릭 다이렉트 콘스탄트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샬로우 임퓨리티를 할 때 그때 썼던 유전율도 마찬가지 스테릭 다이렉트 콘스탄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막 엄청난 이런 그 프리퀀시로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차분하게 돌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무게인데, 매스인데, 그 여기에서는 지금 일렉트론, 이게 알세닉 고정되어 있고 일렉트론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펙티브 매스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무게가 비슷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무게는 소위 말하는 reduced mass가 됩니다. 그래서 reduced mass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두 개의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와 홀의 이펙티브 매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 평균은 아니고 역수를 해서 더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무게 reduced mass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펙티브 매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각각의 일렉트론과 홀의 이펙티브 매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우리가 주양자 수가 n인 수소 원자에서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됐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우리가 RH를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루드버그 에너지라고 하면은, 엑시톤의 경우에는 요 포뮬라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m 대신에 reduced mass가 쓰이고요. 유전율 대신에 유전율 곱하기 상대 유전율을 한 거, 상대 유전율 여기서
스테리 다일렉 컨스탄트를 곱한 거예요. 다일렉 콘스탄트. 그거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뮬라에서 다 똑같아지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RH를 내가 이제 여기는 13.6 일렉트론 볼트를 유전율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듀스드 매스와 프리 일렉트론 매스의 그 B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제 분자가 Rx 값이 됩니다. 엑시톤의 경우에. 이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게 얼마만큼 이제 궤도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 레디어스를 보면은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수원자의 경우에는 그 이제 보어 레디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어 레디어스의 포뮬라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를 다시 상수를 다 위처럼 바꿔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m과 뮤, 그다음 엡실론 r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보어 레디어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엑시톤 레디어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죠? 자, 상수가 달라지는 거 외에는 n에 대한 디펜던스는 똑같습니다. 이게.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로 물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이게 크리스탈들에 대해서 여기는 각각에 알려지는 스테릭 다일렉 컨스탄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여기는 리듀스드 매스를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13.6 일렉트론 볼트 대신에 들어오게 되는 에너지가 되고요. AX는 이제 나노미터, 그러니까 보어 레디어스 대신에 들어오게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자, 이 사이즈를 보면 어때요? 에너지가 밀리이비 단위예요. 밀리이비. 무지무지 작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율에 그냥 스크리닝을 갖다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 어디지? 여기 있죠. 이게 스크리닝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가볍습니다. 이런 반도체 물질들에 대해서는 매스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이 바인딩,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 그러니까 엑시톤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에너지가 되죠. 마치 우리가 수소 원자하고 일렉트론이 바인딩 에너지인 것처럼 두 개의 일렉트론과 홀이 바인딩 되어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컨시스턴트하게 그 레디어스를 보게 되면은 또한 그거의 단위가 나노미터예요. 그죠? 수 나노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셜로 인피니트처럼 상당히 큰 사이즈, 많은 레티스에 걸쳐 가지고 퍼져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엑시톤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은 이게 아주 스테이블하지 않고 룸 템퍼러처에서는 보통 이게 잘 깨집니다. 이게 형성이 됐다 그냥 쉽게 깨져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남남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오늘의 퀴즈는 무엇이냐면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갈륨 알세나이드에 대해서 앞에 그 우리 챕터 3장에 이제 그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값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유전율이 거기 나와 있을라나? 유전율이 여러분 혹시 안 나와 있으면은 어딘가에 우리가 한번 쓴 것 같긴 한데 유전율이 안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값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렉트론과 홀 이펙티브 매스 해가지고 요걸 해가지고요. 요 에너지가 Rx 값이 4.2가 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숫자 하기 전에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밸런스하고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으면은 원래 일렉트론과 홀이 완전히 서로 이제 딱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완벽한 블로우 스테이트에서 퍼진 스테이트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보다 아래쪽에 왜냐 두 개가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의 그 낮아지는 그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만큼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엑시톤의 바인딩 에너지만큼. 그래서 n = 1인 상태는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엑시톤이 이제 두 개가 바인딩 되는데 얘가 이제 마치 1s 오비탈처럼 이렇게 내가 바인딩이 되면은 n = 1이 되니까 이제 그 Rx만큼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바인딩이 되면서 n = 2가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쭉 돼가지고 n이 무한대가 되면은 마치 수소 원자의 전자가 달아나는 것처럼 두 개 엑시톤이 서로 남남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컨덕션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 에너지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흡수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밸런스에서 이제 컨덕션으로 가면서 업섭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붙어서, 왜냐하면 더 아래쪽에 이제 이좀 과장이 그린 건데 조금 더 아래쪽에서 지금 에너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붙어서 에너지 흡수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온도가 보통 상온이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엑시톤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잘 안 보이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엑시톤들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뚜렷한 그런 어떤 흡수 스펙트럼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카파 다이카파 옥사이드 카파 CU2O 이제 물질인데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저온에서 그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just below니까 이제 컨덕션 밴드 바로 아래쪽에 되겠습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보면은 이제 n =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업섭션의 그 이제 피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 경우에 온도가 낮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서브션 바로 아래쪽에서 샤프하게 이게 픽이 뜨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엑시톤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들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블로 스테이트들과는 전이가 되는데 요 아래쪽에 이거는 지금 이제 엑시톤으로 지금 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픽들이 업서브션 엣지 근처에서 샤프하게 바로 아래쪽이나 근처에서 샤프하게 뜨는 겁니다. 이게 엑시톤 픽이.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기 다음번에 이제 온도가 상온이 되게 되면은 이런 엑시톤에 하는 흡수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블러가 된다고 할까요? 약간 좀 복잡하게 돼서 약간 이런 약간 뜨게 되는 이렇게 샤프한 하나의 픽이 아니라 약간 좀 브로우드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에 조금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이그젠플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풀어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뭐 숫자는 뭐 다 여기서 계산했네 여기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깜빡이고 못 봤다. 갈륨 알세나이드 아까 여기 숫자가 있네요. 여기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한번 기영이도 말을 했으니까 여기 여러분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RX 값이나 AX 값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산기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RX 값 아까 말한 것처럼 RX 값 4.22가 되는 거 갈륨 알세나이드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 좀 보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뭐 이번 문제는 그냥 뭐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3번 문제는 이제 그 엑시톤에 이제 내가 그걸 갖다 관측할 수 있는 안정한 엑시톤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엑시톤이 쉽게 브레이크가 되니까 그걸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 바인딩 에너지보다 더 작은 더멀 에너지가 되면은 그죠 온도가 더 낮아서 그 두 개를 깨기에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안정한 엑시톤을 볼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의 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n = 1일 때가 가장 스테이블한 걸 거고요. 그때 이제 그 포논 에너지가 엑시톤 에너지가 4.2mV/V이고 그게 이제 서멀 에너지로 환원을 해보면은 49 켈빈이 되는 거니까 약 50 켈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엑시톤이 스테이블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엑시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주로 측정을 좀 한 거가 되겠습니다. 185도에서 왜 남아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약간 블러가 됐나?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엑시톤에는 이제 약간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약간 좀 복잡하다기보다 약간 어드밴스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언급만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이 엑시톤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일렉트론이고 여기 있던 홀이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룹 벨로시티를 보면은요. 이거는 이쪽이니까 일렉트론은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홀은 이렇게 되니까 홀은 지금 어때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룹 벨로시티가 다른 경우에는 실은 엑시톤 형성이 되기 좀 어렵겠죠. 형성이 됐는데 둘이 같이 한번 돌까 하다가 둘이 따로 가버리게 되는 그래서 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개가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을 페어가 만들었을 때 그때 두 개 그룹 벨로시티가 비슷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엑시톤이 잘 만들어져요. 이게 그렇다면 잘 깨지는 거고. 그럼 이와 같은 모양에서는 실은 그런 거를 만족할 수 있는 위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거. 그죠? 요렇게.
이 K 가마 포인트 K꼴 채로 요 근처에서만 두 개가 이제 실은 그룹 밸런스 0,0이니까 있으면서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채워져 있는 밴드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돼 있고 컨덕션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엑시톤이 두 개가 서로 잘 형성이 되겠죠. 그룹 밸런스 때가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요런 이제 파라볼릭한 밴드에서는 실은 가마 포인트에서만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게 이 컨덕션 밴드 아래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엑시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엑시톤이 또 이제 엑시톤이 두 개가 이제 쌍을 이루는데 홀이 이거는 그 쉘로우 임퓨리티하고 달리 홀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엘렉트론 홀 페어가 둘이 이렇게 서로 맞돌면서 또한 이게 또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센트럴 매스가 있죠. 자, 그래서 실은 엑시톤의 에너지는 엑시톤의 바인딩 에너지 플러스 엑시톤의 센트럴 매스의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엑시톤의 상태.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의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하나의 이런 우리가 플랫한 이런 상태, 마치 우리가 셜로우 인피니트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운동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업소프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룸 상온에서는 온도가 충분하면은 운동하는 그런 엑시톤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브로드하게 엑시톤 픽이 뜨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프랭클 엑시톤이 되겠는데 프랭클 엑시톤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겁니다. 작은 거에서요. 이거는 이제 작은 게 왜 작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크게 되는 이유를 갖다 뒤집어 보면 아는데 그거 딱 두 개죠. 뭐냐면은 유전율이 하나는 유전율이 이제 작거나요. 크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펙티브 매스가 크면은 그러면 두 개가 가까워지게 되고 바인딩 에너지도 커지게 되고 사이즈도 작게 됩니다. 그죠? 자, 그 극한이 이제 그 밴드 갭이 이제 그래서 그 극한이 이제 바로 이제 프랭클 엑시톤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NaCl은 밴드 갭이 이제 상당히 큰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밴드 갭이 클수록요. 밴드 갭이 클수록 이 일렉트론에 의한 달레 컨스탄트 있죠. 달레 컨스탄트가 혹은 이제 우리가 입실론 이제 우리가 무한대지 입실론 무한대에는 실은 입실론 우리가 일렉트론 플러스 이온 두 개가 이제 들어간 건데 그 중에서 일렉트론에 의한 거는 밴드 갭이 올라가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밴드 갭이 크다라는 거는 물질이 되게 화학적 결합이 안정하다라는 얘기. 아주 그냥 여러분 러프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미컨덕터 같으면 이렇게 본딩, 엔티본딩의 차이가 밴드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밴드 갭이 크다라는 거는 그가 막 화학 결합이 튼튼해서 이게 지금 반딩과 엔티본딩이 잘 이렇게 에너지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런 로렌츠 모델로 얘기를 하면은 K 값이 큰 거예요. 이게 말이 딱 하여튼 뭐 대충 그런 거여서 그래서 잘 폴라라이즈가 안 됩니다. 이게 전기장을 걸었을 때 잘 폴라라이즈가 안 되고요. 실은 이제 이온 쪽도 비슷하긴 한데 더 확연한 거는 일렉트론 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일렉트론에 의한 기여도가 떨어지게 되고 유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렉트론이 잘 스크리닝을 못하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건 일반적인 양상이에요.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물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 그래서 NaCl 같으면 밴드 갭이 무지무지 크거든요. 이게 뭐 7, 8, 아니 더 큰 게 10 이상일 겁니다. 아마 리튬 플로라이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이런 아까 말한 유전율도 작게 되고 실은 이펙티브 매스도 되게 커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엑시톤이 굉장히 그 바인딩 에너지 원래는 이제 밴드 갭이 뭐 예를 들어서 리튬 플로라이드는 13.7인데 그것보다 한참 아래쪽에서 엑시톤 픽이 팍 뜹니다. 이렇게 얘도 지금 8.75가 밴드 갭인데 8.75니까 뭐 거의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8, 9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거의 원입에 가까이 아래쪽에서 엑시톤 픽이 뜹니다. 바인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일렉트론 홀이 거의 그냥 옆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Na하고 Cl이 이렇게 있으면은 Na 소디움에 일렉트론이 있고 클로라이드에 홀이 있게 되는 뭐 거의 그냥 원자 레티스 뭐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프랭클 엑시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뭐 우리가 방금처럼 굉장히 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0.1eV 정도, 오더가 돼 100mV 정도가 되죠. 그 정도 붙어서 우리가 이제 프랭클 엑시톤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프랭클 엑시톤이 또 하나 주게 되는 게 이제 오르게닉 몰레큘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이린, 피린 이런 오르게닉 분자가 있을 때 오르게닉 분자가 이루어진 우리가 솔리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absorption coefficient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엑시톤 픽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은 이제 이런 분자들이 차곡차곡 쫙 쌓여가지고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그럼 일렉트론 홀 페어가 여기도 일렉트론 홀이 다 있어요. 뭐 퓨리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거의 이제 몰레큘이 딱 컨파인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상당히 스트롱하게 바인딩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 올레드 같은 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가 휴대폰 그걸로 쓰는 올레드 같은 데서 일렉트론과 홀을 갖다가 우리가 전공을 딱 전자와 전공을 주입을 하면은 쭉쭉 타고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자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분자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발광,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발광 분자라고 그러나? 예.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어떤 분자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프랭클 엑시톤이 되겠죠. 거기 두 개가 이제 딱 합쳐지면서 빛이 밖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빛이 나오는 건 여러분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또 코멘트는 뭐냐면 엑시톤 이펙트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차원계 시스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양자 점이랄지 퀀텀 닷이랄지 퀀텀 시트랄지 뭐 그래핀이랄지 그런 데서 실은 이제 이게 크게 됩니다. 엑시톤 효과가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이제 결국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크리닝이, 다이렉트 스크리닝이, 이거는 우리가 물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크리닝을 잘해주는데 저차원 시스템에서는 딱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퀀텀 닷이다. 그럼 자기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른 뭐 원자들이 그걸 스크리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유전이 떨어진 효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핀이다 그러면 그래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한 장이고 위아래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쿨롱 인터랙션 스크린 잘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 R이 이제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엑시톤의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차원계 시스템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제 우리가 토픽별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인트라밴드 트랜지션.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 프리 캐리어 업섭션 얘기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였더라? 아이고, 이런. 하도 페이지가 많아서, 아휴. 예.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제 뭐냐면은, 아이고, 이 프리 캐리어, 그러니까 캐리어 중에서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서 프리 캐리어가 생기는데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두루드 모델 하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기술을 했잖아요. 자, 그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하게 결국 그게 무엇이냐면은 실은 그게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에요. 뭐냐면은 일렉트론이 우리가 이제 도핑을 했으니까 일렉트론이라고 하면 이제 일렉트론의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있잖아요. 그럼 빛을 이제 흡수를 하는데 이게 위쪽으로는 지금 한참 위에 밴드가 있으니까 지금 그쪽은 아니고 조금 더 아래쪽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왜 가능해지냐면은 포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논을 흡수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면서 같은 밴드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트라 밴드가 되겠죠. 인트라 밴드 트랜지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두루드 모델의 이게 퀀텀 미케니컬한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논이 인발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혹은 우리가 앞에서 두루드 모델 얘기하면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레티스 스캐터링.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 퀀텀 미케니컬하게 다 계산할 쓸 수가 있는데 뭐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무지무지 복잡한데 그거를 정말 두루드 모델에서는 커리전 타임이라는 타우, 이 심플한 파라미터 하나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잘 설명한다라는 거죠. 되게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 캐리어 업섭션은 실은 이제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에 해당이 된다. 일렉트론과 포논이 같이 인볼브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안에 이제 임퓨리티가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핑을 했어요. 도핑을 해가지고 이제 도너 레벨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도너 레벨에 이온화가 안 된 도너가 있으면은
이온화가 안 된 도너에 있는 일렉트론이 빛을 받아서 컨덕션으로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온화 되어 있는 도너 레벨,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밸런스 밴드에서 이쪽으로 채우는 흡수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물질 내에서 있는 우리 임퓨리티 밴드에 의해서 임퓨리티에 의해서 임퓨리티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으로 가거나 or 밸런스에서 비어 있는 임퓨리티를 가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observation을 갖다가 impurity obser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밸런스에서 비워져 있는 걸로 가는 거는 잘 관측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그거는 아마 이제 thermally broaden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이 레벨이 되게 작잖아요, 여러분. shallow impurity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좀 컨덕션하고 약간 뭉그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impurity 개수가 작기 때문에 잘 이제 관측이 안 되는데 이게 온도를 낮춰가지고 무지무지 낮춘 거죠. 낮춰가지고 이게 도너 레벨에 가득 채우면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포뮬 레벨이 요 사이에 쫙 오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오는데 그럼 꽉 차 있는데 차 있는 데서 올라가는 거는 이게 되게 포톤이 이제 작죠. 작은데 이게 원래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밴드갭 이하의 에너지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딱 흡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이제 실리콘에 포스퍼러스를 도핑을 했을 때 이제 그럼 1s 레벨에 이제 전자들이 꽉 차 있을 텐데 그게 이제 2p 레벨로 간다거나 3p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자, 왜 p 레벨만 했느냐? 여러분 그 S 앞에서 퀀텀 처음에 1장 할 때 언급했는지 먼저 셀렉션 룰이 있어가지고 빛을 흡수를 하면은요 그 우리가 L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S면은 S로 전이는 안 됩니다. S에서 P로만 전이돼야 되고요. P였으면 S로 전이하거나 D로 전이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낮은 레벨은 이제 1S 레벨에 있었으니까 임퓨리티에서 거기에서 이제 P 레벨로만 2P나 3P나 4P나 5P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이들이 정말 잘 리졸브가 됩니다. 그죠? 아름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몬. 자, 플라즈몬 우리가 앞에서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라는 거는 고전적으로 그런 우리 오실레이션이 있다라는 건데 고전적인 오실레이션은 양자로 오게 되면 에너지가 양자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제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양자화된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플라즈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즈몬.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플라즈몬에는 이제 우선은 이게 물질 내부에서 생기는 플라즈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크 플라즈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크 플라즈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내부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이제 밀하고 소화한 것들이 전자가 밀하거나 소화한 것들이 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제 벌크 플라즈몬은 이제 문제라고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친구한테 딱 이렇게 여러분 목욕탕에서 친구들이랑 장난할 때 하여튼 뭐 형이랑 뭐 동생이랑 장난할 때 이렇게 그 물을 갖다 확 밀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확 밀면은 그게 이쪽에서 딱 저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 진동이.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밀도를 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파란 말이에요. 종파.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전달을 할 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은 그 진동이 가나요? 안 가죠. 이게. 옆으로 해서는 안 가요. 밀어야 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다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전달 방향이고 그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니까 실은 종파인 거죠. 옆으로 횡파를 만들면 횡파는 물속에서는 전달이 안 돼요. 그건 유체의 특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렉트론 안에 들어간 일렉트론들도 이제 그런 우리가 뭐 레티스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파가 되는 겁니다. 있는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은. 그리고 종파가 되면은 빛은 횡파거든요. 빛은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전기장이 수직이니까 횡파니까 잘 빛하고 반응을 안 해요. 벌크 플라즈마는. 그죠? 그래서 이제 빛하고는 잘 반응은 안 하지만은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전자를 갖다가 때려 넣어주면은 일렉트론 로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러는데 전자를 갖다가 훅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벌크 플라즈몬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그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이게 플라즈몬 픽이 떠요. 흡수할 때 이게.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체 내에서 어떤 밀도 같은 거, 그 전하 밀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표면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이제 물에서 표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출렁출렁이면은 이렇게 진행 방향에서 횡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종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은 서피스에서는 그 비슷한 원리로 종파와 횡파가 다 가능합니다.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횡파가 이제 빛하고 잘 이제 커플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surface plasmon, 그러니까 표면에 만들어지는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인데 그게 바로 이제 surface plasm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surface plasmon 빛하고 잘 반응하게 되고 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재미있는 분야, 그러니까 소위 말 나노포토닉스, 그러니까 플라즈모닉스라고 말하는 나노포토닉스 분야에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surface plasmon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광학적 실험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섹션에서 이제 마지막 거가 되겠는데요. 뭐냐면 이제 rational absorption 이면이 했던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요거죠. rational absorption. 그러면 이제 이온이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반사가 또 많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자, 그거의 이제 퀀텀 버전은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rational absorption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한 포논 아이오닉 바이브레이션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은 그거는 이제 포논 바이브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포논의 디스퍼전 릴레이션,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에 대해서 프리퀀시가 있는 이거랑 빛, 또 포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톤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포논이 포톤 흡수를 하는 건데요. 이게 특히 이제 IR 액티브한 레티스 오실레이션, 옵티컬 포논이 그걸 흡수를 하는 건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에너지하고 모멘텀이 컨서브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보면은 불리앙 존이 일렉트론하고 똑같은 그런 레인지를 가지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포톤의 모멘텀이 굉장히 작고요. 반면에 에너지는 크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랑 흡수해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는 옵티컬 포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렉트론하고 달리 좀 원래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톤만 있었는데 포톤이 있었고 포논이 없었던 거가 이게 포논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00% 포톤이 포논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도 같아야 되고 모멘텀도 같아야 되는데 모멘텀이 거의 작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좋은 센터에 있는 이거나 이거밖에 이제 그걸 갖다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에너지가 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옵티컬 모드에 이제 그 포논만이 빛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이 디스퍼전 릴레이션에서 빛은 이제 오메가는 CK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여기 점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메가하고 K, 이건 에너지이고 이거는 모멘텀인데 두 개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포논의 오메가와 K에서 하고 빛의 오메가와 K에서 두 개 교차점에서 흡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게 C는 이제 무지무지 이제 큰 거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운드 벨로시티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작아서 이쪽으로는 흡수가 안 일어나고 이것만이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옵티컬 포논이 이제 그걸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옵티컬 포논 중에서도 지금 존 센터에 있는 거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존 센터라는 건 뭐죠? K가 작은 거고 K가 작다라는 거는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죠. 파장이 길기 때문에 웨이브 네이처가 되게 강해요. 이 포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레시널 업소프션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따로 그렇게 퀀텀 메케니컬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웨이브 네이처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다뤘던 것처럼 그냥 클래시컬한 웨이브로 그냥 취급을 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 퀀텀 피노메나 중에서 루미네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미네센스 이제 발광이 되겠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일렉트론 페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일렉트론 페어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전기적인 특성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옵토 일렉트로닉 이펙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도핑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페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프리 캐리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전도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토 컨덕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이제 빛을 감지하는데 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정규적인 컨덕티비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포토 디텍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페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원래 거의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돌아가는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기작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빛이 나오게 되면은 빛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서 바깥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이 이제 여기가 됐다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이 되는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이제 동일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크리스탈에서의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루미네센스가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거가 바로 이제 LED, 그러니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올레드 같은 것도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갖다 우리가 바깥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루미네센스랄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이 에너지를 갖다가 릴렉스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낮추는 이제 그런 과정은 실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거기 인벌브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좀 디벨롭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되게 이제 케이스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디테일에 들어가지가 않겠고요. 그냥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어떤 측면과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너럴 디스커션으로 자 이제 그 디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바깥에서 전자 전공을 주입할 수도 있고 어떤 빛을 쏘여서 우리가 이제 역이시킬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바텀하고 밸런스 탑에 일렉트론과 홀이 어떤 일정한 상당히 많은 개수가 거기 쌓이게 되죠.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합쳐질 때 우리가 그게 그 합쳐질 때 그 차이에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이 되는 빛이 통해서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걸 우리가 이제 radiative decay proc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adiative라는 얘기는 빛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decay 한다는 얘기는 일렉트론 페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radiative decay process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현재 지금 어떤 시점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radiative decay를 통해서 감쇄하는 거는 그건 결국 확률이니까요. 현재 내가 있는 개수에서 어떤 트랜지션 레이트, 그 전이 그 빈도, 그 전이 빈도를 곱한 거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확률적인 거니까 내가 개수가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여러분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이거의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진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NT가 이제 T = 0에서의 개수 곱하기 그거가 exponential하게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A의 역수를 우리가 타우 R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타우 R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감기 우리가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는 반감기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양이 되죠. 그 여기에서는 이제 radiative하게 디케이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adiative life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빛을 갖다가 내가 이제 나오는 것에 이제 걸리는 어떤 평균적인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빛은 빨리빨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효율이 좋은 거죠. 에미션 에피션시가. 자, 반면에 이와 같은 radiative decay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non-radiative, 빛이 안 나오고서 에너지가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에너지 방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non-radiative process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바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non-radiative process에 관계된 그 우리가 lifetime을 tau nr이라고 하면은요, non-radiative lifetime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non-radiative, 그러니까 radiative하게 떨어지는 거가 감소하는 게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non-radiative하게 감소하는 거는 tau r을 tau nr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 두 개를 합친 거가 내가 전체 모든 메커니즘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감소하는 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n 곱하기 두 개를 합하던 effective 전이 트랜지션 레이트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매티슨스 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내가 어떤 레이트를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을 때 각각의 레이트를 내가 더해서 뒤집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전체 우리가 하는
어떤 토탈 웨이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거하고 동일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내가 이제 이게 방출되는 것 중에서 레디티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거 하고 넌 레디티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거 이 두 가지 B.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으냐? 이게 전체고요. 그 중에서 얼마 정도가 어느 그 퍼센트가 레디티브로 나오느냐? 그 B를 우리가 루미네센스 이피션시 혹은 퀀텀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숫자가 클수록 혹은 1에 가까울수록 빛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렉트론 페어가 내가 100만 개였었다라고 하면은 이 이피션시가 1이면은 100만 개의 내가 포톤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피션시가 0.5였으면은 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퀀텀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요거 이제 이걸 전체 개수는 이거니까 전체적으로 단위 시간당 나오는 개수는 이거고요.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그다음번에 이제 레디티브 디케이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분자니까 AN이 되는 거니까 내가 A를 갖다가 1 오브 타우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의미는 뭐 명확하죠. 뭐냐면은 이게 타우 R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올수록 요거는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요. 혹은 반대로 non ready to lifetime이 길수록 이거는 이제 더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여기서 non-radiative decay 하는 것의 그 메커니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는 이제 trap assisted recombination인데요. 뭐냐면은 이거는 그 물질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디펙트, 외부 뭐 도펀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베이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디슬로케이션, 뭐 그레인 바운더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 디펙트가 있으면은 그런 디펙트들 중에서는 우리가 밴드갭 내에 어떤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앞에서 셜로우 임피리티를 봤었는데 셜로우 임피리티는 이제 컨덕션 밴드 바로 아래쪽에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실은 그런 것보다도 좀 가운데 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deep impurity라고 말하는데 좀 가운데 쪽에 있는 그런 상태가 더 그런 기여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상태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여기서 실은 이제 블로우 스테이트니까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까요. 그러다가 이거를 만나면은 거기로 쑥 하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 실은 디펙트가 있다라는 거는 그 근처에서 우리가 크리스탈의 어떤 시메트리가 깨져 있는 거죠.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 컨서베이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때 실은 이제 많이 그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는 실은 대부분이 그냥 phone on vibration. 특히 디펙트 이게 일렉트론이 뚝 들어가면 얘가 띵 하고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 그 디펙트 근처가 상당히 많은 어떤 국소적인 어떤 그런 전자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열로 그게 대부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이 트랩이 되고 또 한편으로 홀도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트랩이 되면서 혹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홀이 있으면 여기 갇혀있던 일렉트론이 아싸 그러면서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리컴비네이션 센터 두 개가 우리 합쳐지는 걸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렉트론이 합쳐지는 거를 그런 이제 중간에 트랩이 있으면은 일렉트론이 이제 뽕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나중에 홀을 통해서 또 이제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홀이 먼저 올 수도 홀이 비어 있으면 홀이 먼저 올 수는 없겠구나. 이제 먼저 일렉트론이 트랩되고 나중에 이제 홀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밖으로 열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트랩 어시스티드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여하튼 트랩은 실은 여하튼 우리가 이제 리컴비네이션 같은 열 뭐죠? 그러니까 빛을 안 내는 non-radiative decay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컨덕티비티를 떨어뜨리는 원인도 돼요. 이제 뭐냐면은 전자가 쭉 이렇게 룰루랄라 가고 있다가 약간 이제 개념이 좀 이상하다.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밴드니까 X축을 갖다 우리가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스케메틱하게 여러분 일렉트론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트랩이 있으면 거기에 딱 빠지게 됩니다. 공간적으로 거기에 딱 트랩이 되고 말 그대로 트랩이 되고 그게 이제 물론 또 어떤 또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기작에 의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빠졌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얘가 이제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치 내가 집에 갈 때 어디를 갈 때 이제 PC방에 딱 잡혔다가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우리가 디펙트 스테이트 근데 트랩 스테이트들은 바로 이제 컨덕티비티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자, 또 다른 non-radiative recombination의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오제 리컴비네이션이 있는데 이걸 오제라고 읽어요. 프랑스 분인데 이제
오거라고 읽으면 좀 오제라고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렉트론과 홀이 있는데 일렉트론 홀이 이제 떨어지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빛으로 나가면 레디에이티브 프로세스인데요. 그게 빛으로 안 나가고 옆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떨어지면서 팍 미는 거죠. 밀어서 여기 옆에 있던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럼 여기도 올라왔던 전자는 다시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열 에너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빛이랑 안 나오는 non radiative한 프로세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일어납니다. 왕왕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실은 이제 거꾸로 한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빠른 어떤 그런 우리가 전자가 가다가 그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일렉트론 페어를 만드는 데가 쓰고서 자기는 이제 딱 이렇게 조용해지는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좀 전압을 세게 걸다 보면 전자들이 세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빨라진 운동 에너지를 무엇으로 얘가 이제 보상을 하느냐? 일렉트론 페어를 갖다가 만들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임팩트라는 게 이제 충돌해가지고 그 충돌 에너지 가지고서 이온화 일렉트론 페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임팩트 이오나이제이션하고 오제 리컨비네이션하고는 실은 이제 정반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non-radiative recombination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별적으로 봐서 이제 루미네센스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보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발광을 하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기작이 바로 인트라밴드 루미네센스인데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이미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컨덕션에 있고 홀이 이제 밸런스에 있을 때 일렉트론과 홀이 인터밴드 그러니까 밴드와 밴드 사이에서 전자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전자와 홀이 합쳐지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인터밴드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가 아닌 거는 뒤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빛을 내는 발광 센터 그러니까 밴드가 아니라 블로 스테이트가 아니라 어떤 디펙트처럼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한 빛이 나온 거는 우리가 따로 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렉트론, 컨덕션에 있는 일렉트론과 밸런스에 있는 홀이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루미네센스, 인터밴드 루미네센스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빛을 흡수할 때도 우리가 모멘텀하고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있었죠.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해당되는 것만큼 일렉트론 페어가 이제 이렇게 익사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컨서베이션인데 빛은 모멘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만 버티컬 트랜지션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빛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나올 때도 그 에너지 차이, 일렉트론과 홀의 그 에너지 차이만큼 해당되는 포톤이 나오는데 그 포톤의 모멘텀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가장 잘 일어나, 그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 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는 컨덕션 바텀과 밸런스 탑이 같은 K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렉트론과 홀이 있으면은 쫙 하고서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을 해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밴드 갭 물질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런 radiative decay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고요. 얼마나 짧으냐? 대략 한 나노세컨 정도, 한 10나노세컨 정도, 그러니까 나노세컨에서 10나노세컨 정도의 그 정도로 레인지를 가집니다. 뭐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이제 우리가 그 원자의 어떤 진동, 그러니까 원자의 진동은 femtosecon드 오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캐터링 같은 것들은 일렉트론 스캐터링은 보통 한 수십 femtosecon드 정도의 그런 오도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 스케일입니다. 이게 그죠? 그거에 비하면 길지만은 그럼 물론 그래봐야 나노세컨이니까 짧긴 한데 아주 빠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그건 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 효율이 좋을 때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인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실리콘이다라고 하면은 실리콘이면 내가 일렉트론이 이제 일렉트론 페어가 어디 생기면은 그 일렉트론은 하다가 이제 어떤 그런 컨덕션 밴드 바텀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자, 밸런스는 이제 홀은 밸런스 탑으로 갈 텐데 둘 사이가 지금 K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포톤 하나로는 안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흡수처럼 포논이 인볼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 개의 우리가 포톤과
포톤 이 두 개의 어떤 입자를 인볼브한 거는 세컨 오더 프로세스인 거고 훨씬 느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의 물질은 우리가 그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레디에이티브 디케이의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되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길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실은 얘가 어떤 다른 트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그쪽으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빛을 못 내고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 같은 물질 정말 좋은 물질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옵토 일렉트로닉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신에 이제 3,5 같은 거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지는 그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그젠플 하나를 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세미컨덕터 알로이인데 알루미늄 알세나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의 솔리드 솔루션입니다. 이게 자, 갈륨 알세나이드는 밴드갭이 1.42 정도고요. 다이렉트 밴드갭이고 알루미늄 알세나이드는 밴드갭이 얼마지? 뭐 좀 큽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요. 크고 그 다음에 이건 인다이렉트 밴드갭입니다. 알루미늄 알세나이드는. 자, 그래서 두 개를 내가 이제 솔리드 솔루션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A 사이트에 갈륨과 알루미늄이 랜덤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X가 작을 때는 이제 밴드가 여전히 다이렉트 밴드, 갈륨 알세나이드를 따라가서 다이렉트 밴드 갭이 되고요. X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성질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밴드 갭이 증가를 하겠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알세나이드 때문에. 그러다가 0.43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알루미늄 좀 컨텐츠가 많아지면 절반 가까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이렉트에서 인다이렉트로 트랜지션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디바이스가 800나노미터에서 그 빛을 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알로이 X 값을 얼마나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밴드 갭이 X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800나노미터를 내가 포톤의 에너지로 바꾸면은 1.55 일렉트론 볼트고요. 여기는 EGX가 이 밴드갭이 1.55가 되는 그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여러분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2차 뭐 방정식이니까 근해계수 공식을 써가지고 풀게 되면은 0.1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0%좀 내가 이제 그 알루미늄 넣게 되면은 좀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엠미터 그러니까 어떤 그 빛을 내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어떤 웨이브랭스의 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은 X가 그 다이렉트 밴드 갭 그러니까 이게 요 물질이 알로이가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지는 그 파장대를 갖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0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갈륨 알세나이드고 그때는 이제 다이렉트 밴드 갭이고요. 그러면은 최대로 그게 이제 최소 에너지 혹은 최대 파장이 될 거고요. 0.43이 되면 그게 다이렉트의 가장 그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최대 에너지 혹은 최소의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 값은 1.972b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랭스는 630 나노미터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X가 1.4201일 때는 870 나노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요 사이 이 X가 0과 0.43 이 사이에서 이거가 이제 효율적인 어떤 엠미터 빛을 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발광 소자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